책 그 18페이지, 19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합집합하고 교집합 위주로만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연상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집합. 대문자 U로 표기를 해요.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네 번째, 여집합. 다섯 번째, 사집합.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다른 그런 건 없고 전부 다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사실상 중요도로 따지자면 이 녀석이 가장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식 자체의 형태를 좀 바꾸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고 간단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집합의 표현 자체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조건제 집합하고 원소집합 두 가지가 있는데, 집합 자체의 그 관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수월한 형태.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자면, 전체 집합은 보통 이런 식으로 네모지 있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모든 원소들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자연수 이래 버렸어요. 전체 집합은 정수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럼 A라고 하는 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 안에 있는 거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정수, A라고 하는 집합이 미안해, 여기 X바 X는 요렇게 X바 X는 이런다 했을 때, 이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냐? 원소나열 자연수래. 원소나열법으로 시작. 1 2 3 세 개 썼으니 땡땡땡, 그리고 바로 10까지. 왜?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정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집합의 규정의 의미는요, 그냥 쉽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정수야?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가 10 이하의 정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A라고 하는 집합이 아무리 폭넓게 되어 있다고, 범위 자체가 굉장히 폭넓다 하더라도 전체 집합 안에서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의 전체를 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놀면 됩니다. 자,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벤다이어그램 한꺼번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물론 A하고 B라고 하는 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 속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합집합,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교집합. 이 정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얘는 가볍게 하고 넘어가고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짠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여집합은 그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이 녀석이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른쪽 위에다가 그 제곱을 쓰는 그 자리에다가 C라고 하는 걸 조그맣게 달아서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읽으실 때는 그냥 한글로 여집합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집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원소, 그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그럼 이런 게 있어. 여집합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가 1 이상. 이 녀석의 여집합은 뭘까?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1 미만. 1 미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
1 이상의 숫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 됐어요? 전체 집합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이렇게 있다 치자. A라고 하는 집합이 1 그리고 하나의 원소가 그러면 A 여집합이라고 한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 2하고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차집합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집합은 조금 잘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A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 B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 숫자 원소들을 한번 넣어볼게. 1, 2, 3, 4, 5 차집합이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A 마이너스 B 읽으실 때는 A 차집합 B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A에서 B의 원소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아, 너네가 50짜리 빙고를 한다 치자. 근데 내가 1부터 25까지 적었어. 상대방이 공교롭게도 상대방 26부터 50까지 적었어. 그럼 각자 그들만의 빙고를 할 거 아니야? 이해되냐? 네. 내가 1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1이 없으니 걔는 체크할 수 없겠지. 그러면은 뭐야? 공통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뺀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니? 아니. 그렇지 않지. 봐.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진 녀석들 중에서 B, 3, 4, 5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뺀다라는 얘기는 공통 부분만 빼란 얘기예요. 그러면 A가 갖고 있지 않은 4, 5에 해당하는 녀석은 방금 얘기한 빙고할 때처럼 그냥 무시. 3만 제거해주고 나면 A 차집합 B의 영역은 이만큼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A 차집합 B라고 하는 형태에서 빼어지는 원소들은 사실상 B 전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A에서 뭘 빼고 싶은 거야? A, B, 그렇지. A하고 B의 교집합 이 녀석을 빼고 싶은 거라고. 그럼 봐. 얘를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차집합을. 야, 차집합 내가 많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이유가 있어요. 전체 집합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 집합 안에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대로 A 차집합 B 이 녀석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얘를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방금 민성이 얘기한 대로 A에서 A 교집합 B 이 녀석을 빼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A에서 B의 공통 원소를 빼고 싶은 거니까 내가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B의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B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여기에는 A와 B의 교집합이 포함되냐 안 되냐? 파란색 영역에는 네. 안 되겠지. 그런데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집합 A의 원소들은 이 파란색 범위에 포함되지. 자 봐. 여기를 1번 영역이라 하고요. 여기를 2번 영역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3번 영역이라 하고요. 여기를 4번 영역이라 할게요. 됐어? 그러면 자, 처음부터 전체 집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오케이. 합집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교집합은 2. A의 여집합은 3하고 4. 맞아? B의 여집합은 1하고 4. A 차집합 B는 그냥 1. 됐니? 자, 집합 A는 1 더하기 2. B의 여집합은 1 더하기 4. 야,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이 뭐야? 1이잖아. A 차집합 B는 뭔데? 1. 그럼 A와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을 찾고 싶은 거잖아.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집합 이름들 중에 뭐게? 교집합. 그러니 요 표현을 좀 잘 보세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차집합 기호는 무조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반대로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공식들에 비추어 봤을 때. 됐습니까? 자, 용어 설명은 어렵지 않아요. 전체 집합 말 그대로 전체 원소들 얘기하는 거고요. 합집합은 해당되는 집합들의 공통 원소들. 다만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공통 원소는 집합의 성질상, 집합의 표현 자체의 성질상 중복되는 원소들은 한 번만 표기하고, 됐죠? 교집합은 그 공통 부분만 표기하고, 여집합은 해당되는 집합의 원소를 제외한 전체 집합 내에서 나머지 모든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 차집합은 공통 부분만 빠지는 거.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됐죠? 어렵지 않잖아. 근데 요런 거 한번 해볼게. 문제에서 어떤 문제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 B와 A의 합집합을 구하고 싶어요. 야, 얘하고 얘하고 같니 다르니? 이걸로 비교해보자. 이걸로 A와 B의 합집합은 1, 2, 3이지. B와 A의 합집합은 1, 2, 3일 거 아니야. 영역 넘버로 따지자면. 그럼 얘 똑같은 거잖냐? A 교집합 B 하고 B 교집합 A, 이런 녀석들은 뭔데? A 교집합 B는 2번이죠. B 교집합 A도 2번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똑같네. 야, 너네들 등식의 성질, 중학교 때 예전에 등식의 성질이 뭐니 막 이런 것도 배울 때 지금처럼 앞에 있는 거 연산, 뒤에 있는 거를 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어요를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어 혹시? 그렇지, 교환 법칙.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해서는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런데 그 교환 법칙이 혹시 뺐으면서도 적용됐었냐? 아니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 A 차집합 B 영역에서 몇 번이야? 영역에서 몇 번이야? 1, 2, 3, 4번 중에서 1번. B 차집합 A는 영역 중에서 몇 번이야? 3번이지. 얘는 서로 다른 거죠. 차집합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겠네. 오케이? 근데 요런 거 있어.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며.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에 여집합, 교집합으로 바뀌었지. 교집합으로 바뀌었으면 교집합 자체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했잖아.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 녀석은 B 여집합의 교집합 A, 이 녀석과 똑같겠네. 됐어?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산자들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데, 집합 자체들도 용어들 하나하나 따지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 자체에서 굉장히 그 지들 스스로의 성질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컵에 관련된 기호들을 우리 여태까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연산자들이 아직은 어색하다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든지 함정을 팔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아직은 이제 다 설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이제 교합, 분배 법칙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식 자체가 굉장히 헷갈려진단 말이야. 내가 수요일날 이런 얘기 했어요. 집합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원소 나열인 조건 제시니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린 이 벤 다이어그램, 이 그림으로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지.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차집합에 관련된 기호, 차집합은 항상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왜? 차집합은 함부로 뒤집거나 함부로 분배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녀석을 이외에서 그러한 성질 때문에 이 녀석을 지금처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지만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바꿀 수 없어요. 어떤 문제에서 A 여집합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거 A 차집합 B입니까? 아니요. 거꾸로 읽으셔야지. 여집합의 교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그게 좀 지금 말씀드린 게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교집합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바꿨다라고 쳤을 때 교집합의 여집합 순서대로 성립이 되니까 이 녀석은 B 차집합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함부로 교집합의 여집합 보인다고 해서 순서대로 A 차집합 B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뒤통수 맞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좀 주의합시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페이지 하나 넘기셨을 때 20페이지 가운데 부분 집합의 연산 법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서로 같지 않은 거, 교합에서 성립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뭘로 이해했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이해해버렸어요. A 합집합 B가 1, 2, 3, B 합집합 A가 1, 2, 3, 교집합 2번, 교집합 2번, 이런 식으로 똑같다는 거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눈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1번, B 차집합 A는 3번. 차집합에 대해서는 교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도 벤 다이어그램 다 설명이 되시죠? 이제는 항의 개수들을 조금씩만 늘려볼게요. 결합법칙까지는 쉬우니까. 집합이 3개가 있다 쳐보자. 내가 얘 살짝 지울게. 벤 다이어그램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괄호 열고 B 합집합 C. 야, 결합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결과가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설령 괄호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것들이 먼저 계산이 된다 할지라도 또 상관없다는 얘기지. 앞에 거 먼저 계산하든 뒤에 거 먼저 계산하든 괄호 위치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그냥 더하기로 쭉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 거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도 마찬가지. 지금 묶여있는 집합 연산자가 동일할 때 지금처럼, 그러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 물론 가로가 있으니까 안쪽 먼저 계산해야 될 거야. B하고 C에 있는 모든 원소를 전부 다 포함시키래요. 이만큼. 거기에다가 A에 있는 원소들까지 전부 다 합쳐버리래. 그러면 사실상 A 합집합 B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녀석과 C의 합집합을 따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되니? 뭐 이런 거예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러한 식에서 B, C의 교집합에서 A와의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될 거 아니야. 한가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 자체도 B하고의 먼저 교집합 연산을 통해서 그 이후에 C하고의 교집합을 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 무방하겠다. 뭐 이런 게 결합법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괴롭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분배법칙이라는. 분배법칙이 뭐야? 분배법칙이 어머나 분배법칙 분배하는 거. A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있는 녀석을 이 녀석에 한 번, 이 녀석에 한 번 곱해주자는 얘기죠. AX 플러스 AY 이런 식으로 반대로 묶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이고 똑같은 거야. 자, A 교집합 B 이 녀석과 합집합 C 연산자가 서로 다르죠. 안쪽에 있는 녀석하고. 얘를 굳이 저 벤 다이어그램 상에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A 교집합 B는 이만큼일 거고 거기에다가 C하고의 합집합인 관계로 이만큼이 되겠네. 그림 이해되니? 이게 어디가 사과지? 사과 아닌 것 같은데? 사과해. 미안합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연산자, 집합 연산자가 서로 이제 어긋나 있을 때 얘가 결합법칙이나 뭐 교합법칙 이딴 것들이 전부 통용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B 합집합 C는 어딘데? 이만큼. 거기하고 A하고의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주황색 부분이 될 거예요. 이해돼? 같다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고. 절대 함정을 하시면 안 돼요. 집합.
연산자가 다르면 이 녀석을 철저히 분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할 거냐? 자 봐.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A를 이렇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를 통째로 분배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잖아? 네. 이 녀석이 C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상관없이 괄호 밖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그 녀석을 통째로 이렇게 한번 분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녀석에 대한 집합 연산자를 사용해서 엮어주시면 된다니. 그러면 이 녀석 저 빨간색의 의미는 뭐냐면 A 합집합 C 얘가 이렇게 곱해졌어. 얘가 이렇게 분배되면 B 합집합 C 그 녀석과의 교집합 이렇게. 그럼 얘를 여기다 합쳐서 그리면 헷갈리니까 여기다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야 정신들 좀 차려봐. 먼저 파란색으로 A 합집합 C는요 이만큼. 그 다음에 B 합집합 C는요 이만큼. 그럼 파란색과 하얀색이 공통적으로 칠해진 부분은 이만큼. 똑같아지지?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든지 간에 절대 쫄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해왔던 다항식의 연산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분배 법칙 추가적으로 연습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런 녀석이 있다 치자. A 교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뭐 이런 녀석. 물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그림을 그려버리면 수월하게 되긴 하겠지만 자, 기준은 아무거나 편한 대로 잡으시면 돼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을 통째로 여기에 한번 통째로 여기에 한번 분배해주면 된다고. 됐어? 얘를 통째로 분배하시면 A 교집합 B L 교집합 A 중괄호 묶어주시고 사이 연산자는 합집합 이렇게 가는 거야.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합 연산자가 동일할 때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지? 생각해봐. 이 녀석을 이렇게 넘겼어. A 교집합 A는 뭐야? 그냥 A잖아. A하고의 공통부분은 뭐? 그냥 A 자체라고.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은 A 교집합 B겠지 뭘. A하고 A 교집합 B하고 A하고 A 교집합 B하고의 교집합은 그냥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이따 좀만 기다려봐. 이거 연산해놓고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A 교집합 B 얘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합집합 얘는 뭔데? 또 연산자가 동일하네요. 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요 가운데 부분 되는 거지. 그 가운데 부분하고의 합집합.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잖아. 얘가. 됐어? 봐봐. 야, 너네 지금 이렇게 포함 관계가 B라고 하는 집합이 A라고 하는 집합이 온전한 진 부분 집합. 용어 기억납니까? 진 부분 집합. 동치 말고 진 부분 집합. 자신을 제외한 거. 그렇지. 부분 집합.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A하고 B하고의 합집합은 뭐랑 똑같아? A랑 똑같겠지.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은 뭐랑 똑같아? B랑 똑같을 거야. 아이고. 문들이 그냥 점점 풀려요. 신아! 네. 짜증나지? 맨날 너만 걸고 넘어져서. 네. 짜증났었구나. 아니에요. 그럼 봐봐. 얘 보세요. 지금 집합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은 이만큼. A하고 B하고 C하고의 교집합은 색깔이 없네 탁 써서 이만큼. 그러면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어떤 집합하고
부분집합하고의 합집합은 큰 놈. 어떤 집합하고의 교집합은 부분집합하고의 교집합은 작은 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그냥 합집합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결국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배 법칙 자체는 이래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봐. 지금 집합을 3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A, B, C 뭐 이렇게 된다 했을 때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것은 이만큼, A 교집합 A 합집합 C가 의미하는 것은 이만큼. 공통범위 어디? 이만큼. 중간에 아무거나 얘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 했으니까 얘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 A, B, C. 잘 봐봐. A 교집합 B는 이만큼. 그런데 그거하고 A는 이만큼. 그거하고의 교집합이니까 그냥 이만큼. 됐지? 오른쪽을 생각해볼게. 오늘 주황색으로. A 교집합 B는 또 이만큼. C하고의 교집합은 이만큼. 그러면 파란색 삐끈친 거하고 주황색 삐끈친 거하고의 합집합이니까 쌍용과 합쳐버려. 결국 똑같아지는 거라고. 봐. 문제를 보다 보면 꽤나 좀 복잡한 형태의 집합에 관련 어떤 식을 간단히 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요구는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차근차근 분배해서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으로 바꾸고 아니면 차집합이 있으면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고 차근차근 진행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 녀석의 포함관계 나타내서 A면 A, B면 B 이런 식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원할 거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해결하시면 어렵잖아. 이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풀이 할 때 진행을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1페이지 봅시다. 빨라? 괜찮지? 걸려요. 뭐라고? 근데 우리 방학 때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 돼. 안 그러면은 알았어. 얘들 자녀 유진아! 눈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 앉을 수 있을까? 목소리 더 크게 할까? 더 크게 봐. 얘들아! 칠판만! 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20 몇 쪽이지? 21쪽 이쪽 말씀드린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B라고 하는 녀석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면 또 점점 졸리겠지? 차분히 설명하면 되게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 좀 설명 듣고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면 말이 너무 빨라서 졸리고 중요한 것 같아서 천천히 집중해서 이제 수업을 하면은 천천히 나가서 졸리고 빨리 나가다 천천히 나가다 빨리 나가다 천천히 나가다 하면은 정신없어서 졸리다. 어쨌든 졸린다는 얘기야. 유진아 너 벽에 붙어서 깜짝이야. 너 봐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포함 관계가 좀 확실한 상황에서는요. A 합집합 B라는 녀석하고요.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하고요. A 합집합 B. 지금처럼 포함 관계가 확실할 때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은 작은 놈, 합집합의 결과물은 큰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지금 작은 놈이야? B요. B지? 왜 B야? 그래서 누가 큰 놈인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A 차집합 B, B 차집합 A. 지금 A가 큰 놈이잖아. 그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그냥 이거야. 도너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이해되시죠? 여기 바깥쪽에 있는 녀석. B는 아니고 A인 녀석들. A 중에서 B가 아닌 녀석들. 근데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싸그리 몽땅 사라질 거 아니야. 선생님 이 부분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대소해서. 집합에서는 얘기가 다 아까 얘기했잖아. 빈고 생각하시면 좋다고요. 내가 내 빈고판에 있는 숫자가 나에 대한 집합인 거, 집합 원소들이고 상대방의 빈고판에 있는 숫자들이 그 녀석의 그냥 원소들인 거예요.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빼라고 한다면 나한테는 있고 그 녀석이 없는 거를 어떻게 빼겠어? 그렇지 않아? 성준아, 네. 울지 마. 집합이 슬퍼? 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게 되면요, 그 녀석은 짠! 이거 무슨 표시? 공집합. 그렇지, 공집합.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요 내용이 그 부분집합. 어머! 부분집합. 어머! 아, 여기 등용이 아니지? 부분집합. 아, 여기 있구나. 저기 2번 사지법 여집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돼 있군요. 자, 좀 그 책에는 있긴 한데 칠판 집중해 주시고요. 좀 순서를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서 진행을 하니까 이런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가 이 뒤쪽에 함수를 할 때도 역함수에 관련된 좀 미리 좀 선행을 좀 나가보자면 우리가 이게 그냥 fx가 함수잖아 그냥 그죠? 함수가 있을 때 그 녀석을 거꾸로 만드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함수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1을 지수 자리에 써놓고서 이 녀석을 인버스라고 읽거든. f 인버스 그러면 f 역함수 x 뭐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의 의미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그 여집합 기호 그러니까 이 인버스 기호하고 여집합 기호하고 그 기호가 갖는 성질이 조금 닮아 있어.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라나? 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해버리면 머릿속에 그냥 네모난 박스 하나 그려보세요. 그 녀석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 그 안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럼 대여섯 개 숫자를 집어넣어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딱 골라서 그 녀석을 집합 A라고 합시다. 난 머릿속에 한 1, 2, 3, 4, 5를 그렸어. 나는 집합 A가 1이래. 그럼 A의 여집합은 2, 3, 4, 5겠지. 근데 2, 3, 4, 5의 여집합은 1. 다시 1이 될 거 아니야. 그 1은 뭐였는데? A였지.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제 자신. 이해되시죠? 그리고 차집합과 여집합의 관계는 위쪽 아까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됐고 이 드모그라다는 법칙은 요거 가지고 놀자는 얘기인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야 A 교집합 B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지? 여기 빗금 치면 얘는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를 아까처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이쪽을 4번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A 교집합 B는 몇 번이야? 2번. 2번. 근데 2번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1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한번 해볼까? A의 여집합은 몇 번이냐? 2, 3, 4. 2, 3, 4 좋아요. 뭐? 3, 4. 3, 4 B의 여집합은 뭐냐? 1, 4. 1, 4 야 1, 3, 4가 다 들어있네. 그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1, 3, 4야. 근데 1, 3, 4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을 가지고 1, 3, 4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떻게? A 여집합 합집 미안 잡게라고 놓친 거 아니고 일부러 그랬어요. 던진 거야.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1 해버리면 이 녀석이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어머 선생님 돌았어요? 중복하지 않는다면서? 그럼 지웁시다. 똑같아지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딱 써봤더니 얘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더래. 이거는 마치 이 녀석이 여기에다가 한번 갖다 붙고 여기에 한번 갖다 붙고 그리고 컴이 뒤집혔지. 이 녀석이 여기에다가도 한번 갖다 붙은 거 격이 되겠네. 됐어요? 좋아. 그러면 별거 아니네. 이번 A 여집합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거 한번 가봅시다. 이 여집합이 여기 한번 갖다 붙으면 A 여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A 됐어? A 교대 합집합에 이거 갖다 붙으면 뭐 돼? 교집합 B에 이거 갖다 붙으면 어떻게 돼? B에 여집합 이거 보면 뭐 떠올라? 그렇지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 B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넘버 상에서는 이 녀석은 1번 문제에서 집합 A가 뭐고 집합 B가 뭐고 전체 합이 얼마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을 딱 제시해주면 1번 영역 순수한 A에만 해당하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문제화 시키자고 한다면 A에 있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아니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녀석을 집합 C라고 할 때 집합 C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위쪽에 있는 설명들은 왜 지금 건너뛰냐면 봐봐. 내가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합시다. 지금 위쪽에 있는 내용 중에 한 2번 내용 1번에 2번 내용은 이거야. 얘가 공집합이라고 할게. B가 얘가 공집합이라고 하고 얘가 공집합이라고 할게요. 공집합과 어떤 녀석의 교집합 공집합이 무슨 집합이라고?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떤 녀석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겠어? 공집합. 어떤 녀석 작은 놈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녀석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이래. 그럼 큰 놈 찾으려면 공집합은 무조건 제일 작은 녀석이잖아. 그쵸? 그러면 A가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야. 봐. 여기가 공집합이고 여기가 공집합이거든. 미안. 여기가 공집합이거든. 어떤 집합에서 공집합 빼면 A 자신. 무슨 도너츠라면서요. 도너츠인데 여기가 공집합이 여기가 공집합이면 그냥 그대로 메꿔진다고 생각하면 돼. 게이드 많이 먹겠네. 공집합에서 어떤 집합을 빼시래요. 어떤 집 빼면 야 공집합인데 애초에 공집합인데 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그냥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합 문제는 문제가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그러니까 문제의 성향상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든가 뭐 이런 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연산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끝나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끝나요. 그게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건 아니면 해당되는 원소를 직접 구하라고 하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하고 연계될지라도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영역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 푸는 이게 넘버링해서 푸는 방법을 이 뒤쪽에 집합 연산에 활용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페이지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7번. 민성아 이거 내가 혹시 뭐 띵 했는데 못 듣고 계속 수업하고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럼 그때가 쉬는 시간이야. 좋지? 눌러도 띵 소리 나요? 쉬는 시간을 자체적으로 가지시겠다? 내가 너의 눈을 눌러주마. 떨어질 거야. 자, 7번 볼게요.
정신들 좀 차려보시고, 자, 각 물음에 답하시래요.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A라고 하는 녀석은 3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3A.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B라고 하는 녀석은 4, A 마이너스 1, A의 제곱을 각각 원수로 갖는 그런 집합이래요. A, 교집합 B, 이 녀석이 4.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야,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대신 집합의 원소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 A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어머, 이 새끼 여기 4 있네. 근데 얘는 여기 4가 없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무조건 뭐가 되면 안 돼? 3이 되면 안 되겠지. 왜? 그러면 교집합이 3, 4일 테니까. 됐어? 봐봐. A의 제곱 마이너스 3A는 4.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 문제가 됐죠.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빵. 바로 갑시다. A는 마이너스 1 또는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하면 돼? 너 보는 거야. 너 보는 거. 4를 뿅! 3! 탈락!